안녕하십니까. 박동순 TV의 박동순입니다. 오늘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동영상에서 중국 외교부장 왕이의 방한에 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예정된 시간을 1시간이나 넘어 2시간 15분간 만났는데도 외교부는 회담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언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하여 왕이는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에 대하여 정식 배치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A4 용지 약 3매 분량으로 왕이의 방한 결과를 상세히 발표함으로써 우리 외교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발표 가운데 사드 문제와 관련된 대변인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거 발표문 중에서 사도문만 이제 번역한 것입니다. 양측은 곧 한국과 중국은 또한 중한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로 한 그들의 일치된 합의를 여기서 그들은 한국과 중국을 의미하죠. 그들의 일치된 합의를 쫓아 행하기로 합의하고 또한 각자 상대방의 핵심 이익과 정당한 관심사를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사드와 관련된 중국 외교부 발표문 전문입니다. 이 발표문을 보면은 첫째, 한국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사드는 한중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이미 오래전에 중국 측에 동의한 것이며, 여기서 한중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 정부가 이에 동의한 것이죠. 여기서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극히 외교적인 언사입니다. 여기에다가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 더 의미가 뚜렷해집니다. 그러나 외교 관례상 여기서 조금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 말은 곧 한중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둘째, 이러한 사안들을 적절히 처리하기로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했다. 이러한 것을 중국 외교부가 밝힌 것이죠. 이걸 우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추측으로 언론이 해석으로 그렇게 했죠. 사드, 이미 와 있는 사드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 장차 추가적으로 사드 배치는 안 된다고 중국이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미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를 적절히 처리하기로 양국 정부가 이미 이견의 일치를 보았다 하는 것은 중국 외교부의 발표문을 보고 우리가 안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대부분의 국민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중국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언론도 이것을 알리지 않고 있고 또는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여기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드를 추가적으로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중국이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이미 성주에 와 있는 사드도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겠다는 것을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사드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 곧 사드를 철거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 이익이며 코-인터레스트. 이거는 외교 관례상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코-인터레스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코-인터레스트. 대한민국의 안보에서 코-인터레스트가 뭐냐?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이죠. 중국의 코-인터레스트. 이 사람들은 성주에 와 있는 미국의 사드의 코-인터레스트를 그런 것입니다. 사드를 철거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 이익이며 정당한 감신사인 것을 한국 정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성주에 와 있는 사드는 대한민국의 안보의 코-인터레스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이 그것을 설명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재인의 종북 정책, 문재인의 이념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는 미국을 빗대어 일방주의와 약자를 괴롭히는 자라고 하면서 이거는 중국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국가와 함께 일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도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아닌 중국 편에 서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문정인 외교특보가 한국이 중국의 핵 우산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문재인을 예방한 왕위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중국 정부가 아주 긍정적 역할과 기여를 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아마 이거는 시진핑에게 한 말이겠죠. 하면서 종주국의 사들에 대한 종속국가로서의 예를 다하는 것 같이 왕위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에게 모든 예를 다하여 대접했습니다. 아마도 왕위는 문재인에게 성주 사드 문제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사드 문제 외에도 왕위는 북한의 안보 문제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 문제, 1대1로 문제,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 해사 협력 문제 등도 논의되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청와대는 이 모든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아니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외교 행패를 문재인이 몰랐기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왕위의 행패에 대하여 침묵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의 생각과 이념이 중국의 생각과 이념과 같은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드의 철거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고 동시에 문재인의 핵심 이익인 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왕이 중국 외교 부장의 방안으로 문재인이 친북, 친중, 반미, 반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 진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유일한 대처 방안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이기는 일일 것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여 문재인을 탄핵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전성관 목사, 김기수 전 지사 트리오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싸우면 승리의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논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